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즉 미증시나 우리나 시장 흐름은 간단합니다. 일시적 반등 영역인데 이젠 관세 노이즈도 별로 남은 게 없죠. 특별할 것도 없고요. 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보면 되고요. 단 FOMC가 남았는데 이것도 하반기 2번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번에 조토가 어떻게 나올지만 체크하고 이에 따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에 두면 됩니다. 이에 우리도 믿으시오라는 경고하지만 그래도 미증시 영향을 안 받을 순 없는 것이니 미증시를 잘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우리는 탄핵 여부와 공매도, 재개 그리고 4월 2일 차관세가 남았기에 좀 더 변수가 있으니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리한 매매와 추격 매수는 자제하고 이 변수들을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종목보다는 인덱스로 무게 중심을 두고 가는 것이 정석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떤 변수와 변동성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이럴 때는 안전이 우선이지 욕심에 수익을 쫓아서 종목에 무리한 베팅을 하는 것은 당연히 실패 가능성이 높겠죠. 종목으로 강하게 공격할 때가 있는 거고 안전하게 가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 거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경주화처럼 달리면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이기에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하는 겁니다. 뭔 얘긴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오늘 시황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내용이 아니고 지금 같은 장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간단하지만 최고의 핵심을 알려드렸으니 잘 새기셨으면 합니다. 아래 나스닥 코스피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나스닥, 일봉, 향후 나스닥 흐름에 대해서는 반복해서 알려드렸으니 잘 알고 계실 거라 보고요. 이번에는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원처럼 이중바닥에 늦상바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두 번처럼 반등 이후 IFO 갔냐, 아니면 한 번처럼 오파동으로 갔냐인데요. 일단 파동상으로는 지번에 하락이 다이렉트로 내려왔기에 두 번처럼 액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세 번의 가능성은 아주 강한 조정일 때고요. 한 번은 지금 경기 둔화를 강중약에서 약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강정도의 수준으로 심해지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코스피 일봉, 우리도 미증시와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보면 되고요. 단 위치가 조금 더 위에서 논다 보시면 되고 612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있기에 한 번처럼 61선 위에서 이중바닥 쌍바닥이냐, 두 번처럼 액 조정으로 좀 더 내려오느냐만 남았다 보시면 되고요.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점진적인 우상향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평선들이 역배열해서 정배열로 만들기 위한 꽈배기가 나오고 있죠. 질 때는 등락과 변동성이 나오면서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흐름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봐야 하는 겁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최근 방탄두가 죽을만 하면 이슈가 나오면서 좀 더 배팅이 나오고 있을 뿐이지 화려했던 나머지 조선 방산전력 로봇 등은 등락에 질질거리고 있죠. 이러면서 특별한 이슈도 없고 하니 스타 종목이 활발하지도 않고요. 결국엔 화려했던 이놈들은 이제 시세를 다 했다는 거고요. 또 공매도 재개가 다가오면서 마지막 털어 먹기 위한 몸부림이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한국항공우주를 보셨겠지만 장난 아니죠. 이런 게 다 현재의 상황과 향후 흐름에 대해서 미리미리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끝없이 가는 주간은 없고 시장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했죠. 이제는 저놈들은 보면 안 되고 새로운 주도주감을 발굴하고 노려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또 주도자 될 후보들을 쌀 때는 부지런히 줍줍을 하되 언제든 변수 변동성이 나올 수 있기에 쌀 때만 사야 하는 거고요. 또 이 시황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슈와 이벤트가 남았기에 더욱더 무리한 매매나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되고 종목보다는 인덱스에 비중을 묵직하게 씌워놓고 그리고 종목을 접근해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향후 잘 봐야 할 섹터 종목은 반도체, 음식료, 화장품, 자동차, 삼법계 등 한한령, 수혜주가 현재까지 나온 주주 후보감이고요. 이미 시작했을 수도 있고 준비하고 있거나 될 가능성 이력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슈와 정책 등으로 뭐가 나올지 계속해서 체크하고 발굴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당연히 삼전이고 소부장은 나중에 보면 된다 했습니다. 정차는 나오는 실적 보면 정말 좋죠. 완산사도 서서히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했고 관세가 확정이 되면 이건 불확실성 해소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부품이 더 좋다고 했는데요. 최근 모습을 보면 아주 좋죠. 장기박스권 돌파하는지 잘 보시죠. 차트는 정말 환상입니다. 음식료는 다들 바닥에서는 탈출을 한 모습이라 보시면 되고요. 바닥에서 잘 산 분들은 단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잘 간수해 가시고 많이 오르면 그땐 비중 좀 줄이고 다시 내려오면 채우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드리면 창법계정 수혜주는 지주사, 자산주, 증권이라고 했는데요. 음식료주에서도 지주사와 자산주가 교합되는 놈들이 많다는 거 아십시오. 에어CJ가 대장으로 치국하고 있죠. 홀딩스 들어간 놈들 잘 보시면 됩니다. 화장품은 당연히 좋지만 미 경기 둔화에 강하지는 못할 거고 또 공급 과잉이 여전하기에 여전히 ODM주만 조정시에 노리시면 됩니다. 창법계정 수혜주는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 자산주, 금융인데 이 중에서도 증권주만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사실 지금 이런 거 누구로 얘기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있죠. 하지만 이러다가 이놈들이 강하게 치고 나가면 그때서야 제가 진작부터 강조드린 내용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난리 칠 겁니다. 점들 일봉에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월봉을 보십시오. 돈 벌고 싶으시면요. 하나님도 잘 봐야 하는데요. 단해제라 될지 안 될지 아직은 확신할 수가 없기에 매수하더라도 일부만 해야 하는 거고 추이 보면서 대응하는 게 정석인 겁니다. 여전히 미디어 엔터를 보면 되는데요. 시정이 가볍고 이슈가 있는 펜엔터테인, SANG 엔터 등이 개별 주자로 나서고 있지만 초기에 잡지 못했으면 그냥 보내준 거고요.
대형주인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 중앙 SMYG 하이브 등을 보시면 됩니다. JYP는 장중 리딩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흐름은 모르는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관망하는 거라 했습니다. 이에 재론주는 종전이 거의 임박했죠. 그리고 어차피 재건은 해야 할 것이라서 길게 보고 가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HD현대건설, 인프라코어, 두산바켓을 보시면 됩니다. 좀 사두고 가는 거라 했습니다. 알래스타 시추는 1차적으로는 이슈에 기대감에 오른 거라서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만 다시 가겠죠 해서 지금은 손대는 거 아니고요. 훅 내려오면 그때나 좀 사두고 그리고 추이를 지켜보는 게 정석인 겁니다. 강원주도 개별 종목들이 강세가 여전하지만 하루하루 변동성이 장난이 아니죠. 이런 거 괜히 손댔다가 위아래로 털리면서 계좌 녹아나는 겁니다. 대응 능력 안 되는 분들은 손대지 마십시오. 화학에너지 등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과 미석유 셰일 LNG 모멘텀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이현들도 지금은 이슈와 기대감일 뿐이죠 해서 추세로 접근하는 건 아직은 아닌 겁니다. 네카오는 당연히 잘 봐야 하지만 네이버는 미 빅테크주와 연동이 되는데 아직은 아니고 또 네이버 자체적으로도 월봉에서 차트를 만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아시고 카카오는 오픈 AI 현역 모멘텀이 있어 잘 봐야 하지만 이보다는 탄핵 여부가 더 중요하죠. 단기는 정권교체 수혜주로 봐야 하기에 탄핵 여부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 여부에 따라서 가장 이슈가 될 게 바로 대선이죠. 만일 탄핵이 된다면 관련주들이 움직일 텐데요. 뉴스의 팔자가 되는 놈들도 있을 것이지만 해당 대표주였죠. 반대로 못 가고 있는 여당 대선주자들은 반대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여당 대표주는 김문수, 한동훈 등 여러 개가 있겠죠. 잘 보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기약이 된다라면 반대의 현상이 나올 것인데 체락만사 아무도 모르는 거죠. 해서 이런 거에 무리한 베팅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재미삼아 한다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2차전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고 주가 촉매제 역할을 할 핵심 모멘텀은 중국을 견제할 우리와의 협력 이슈라고 했죠.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는데요. 지켜보면 되겠죠. 바이오는 알테오젠이 재료가 나오면서 강세가 나왔는데요. 이놈뿐만이 아니고 다른 놈들도 죄다 손대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매도 타겟 당연히 된다 했습니다. 또 어제 오늘은 알테오젠 재료에 의해서 바이오가 강했지만 20날 HLB 이슈도 있죠. 안되면 박살 날 거지만 만에 하나 된다고 해도 뉴스의 팔자일 가능성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HLB 주가 흐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최근에도 보면 여전히 언론, 증권방송, 유튜브 등을 보면 방산, 조선, 전력, 로봇바이오 등만 떠들고 있는데요. 이런 거 쳐다보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이현들 꼭지 치고 빠지면 계속해서 성장이 좋다는 동하면서 저점에서 외칠 거고 물타기 하라고 할 거고 그러다가 고향 앞으로 가면 싹 입 닫고 또 다른 화려한 섹터 종목들만 침튀기면서 떠들어 댈 겁니다. 국지에서 설거지 당하지 마시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성장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절대 쳐보지 마시고 바닥권 새로운 주로들을 보셔야 한다는 건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아 그리고 미장에서는 양자컴주를 강조드렸었죠. 지난번 초대박을 내드리고 이번에 다시 노리고 알려드렸는데요. 근데 이것도 보십시오. 지난번에 초대박을 내드리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 사야 한다고 중간에 계속해서 상기시켜드리고 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타이밍이 와서 알려드렸는데 안 산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뻔하죠. 빨대는 겁나서 못 사다가 폭등하니까 추격 매수해볼까 하는 분들 또 산 분들 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뭘 더 얼마나 알려드려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이렇게 떠먹여드리고 있는데 제 걸로 못 만들고 수익 못 내시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암튼 잘 산 분들은 아킷, 퀀텀, 아이온큐저 비중 좀 줄이시고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새로운 주로주를 줍줍하는 구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실상 몇 달 동안 저 꼭대기에 있는 소수 세타 종목들이 고점에서 등락과 변동성을 주면서 지랄했을 뿐 별거 없는 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바닥에서 새로운 시세로 움직인 놈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 시장과 주도주의 변화가 분명히 나오고 있기에 지금 한 푼 파시 마시고 반드시 제 전략대로 하셔서 나중에 대박을 낼 수 있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장은 개미들이 대응하기엔 정말 어려운 장입니다. 손실에 낙심하고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요. 도저히 혼자서 힘든 분들은 멤버십에 함께 하셔서 주도도 매집하시고 나중에 크게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으면 합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